네, 안녕하세요. 빅분기 필기 22년도 5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시각화 절차에 해당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보를 구조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수집하거나 분류하거나 혹은 배열, 조직화 해주는 것이 바로 구조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쓰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겁니다. 방법 기획. 이 데이터가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영속형인지 뭐 범주형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시각화를 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단계인 거죠. 이제 시각 표현입니다. 시각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시각화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줘야겠죠. 이거를 바로 이제 시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정제가 되겠죠. 정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데이터의 뭐 결측치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거, 그렇죠? 이상치 제거. 자, 가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화 성능이 낮은 상태죠. 네, 너무 노이즈까지 그냥 다 학습 모델이 있는 모든 걸 다 학습했어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낮고 모형의 분산이 크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형의 분산이 크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오차의 분산이 아닙니다. 이 모델의 성형 모형, 그러니까 성형회기 쓰는 그런 모델 있잖아요. 아니면 의사결정나무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을 이거 A라는 학습 데이터셋을 넣고 B라는 학습 데이터셋을 넣고 C라는 학습 데이터셋을 이렇게 넣어요. 그때마다 이 값이 막 이렇게 요동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러한 거를 바로 모형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모델이고 A, B, C가 그 다른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데이터셋이겠죠. 같은 그냥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저 A 뭐 어쩌고 저쩌고 사이트에 유저 A라는 사람이 쓴 데이터와 B라는 사람이 C라는 쓴 사람이 써서 나온 이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같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할 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대적합은 비선형 모형보다 선형 모형이 더 쉽게 발생한다. 선형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게 더 가죽합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비성형 이런 얘가 더 가죽합이 많이 발생할까요? 비성형에서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모형이 과도하게 복잡한 상태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일단 가대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옳은 것은 학습 시간을 늘린다, 모델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딱 봐도 아니에요. 그쵸? 이건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벌점한 회기가 뭐냐? 이거는 우리 에런 교재, L2 교재가 알죠? 이거 라쏘, 리찌, 즉 이 학습을 할 때, 어, 학습을 할 때 이러한 그 오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가적화되지 않게 이렇게 접하는 면에다가만 이게 형성이 되게끔 하는 게 에런 L2 교재였죠. 이런 게 바로 벌점화 회기입니다. 에런 L2. 그리고 이제 4번은 뭐냐? 데이터 다양성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줄인다는 말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차원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암 걸린 사람 90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암이라는 데이터가 90개,
그리고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10개인 거예요. 이쪽으로 데이터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다양성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편향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잘 읽어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 앙상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랜덤 포레스트가 대표적인 앙상블 모형이다. 우리 배깅이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 학습하는 거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배깅은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한다. 즉 복원 추출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부스팅은 정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다.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죠. 오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A가 있고, 해주고, B 해주고, C.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0% 하면은 나머지 20%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다 했을 때 얘가 80억이라고 예측했으면은 얘는 그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10억이다 라고 했으면은 15억이다 라고 했으면은 얘가 그 나머지 5억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4억이다 해서 99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부스팅이.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죠. 가나입니다. 네, 최종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지표. 네, 당연히 뭐 해야죠. 정확도, F1 스코어 뭐 이런 예들로 이제 MAP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모델이 제대로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 모델이 우리가 진짜 실제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델 평가 기준에서 이렇게 세 개를 하고 표본의 충분성은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이게 충분한 표본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EDA 뭐 이렇게 뭐 시각화 같은 거 할 때 어쨌든 이러한 단계에서 이 데이터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죠. 답은 표본의 충분성. 네, 이 문제도 굉장히 낯설어요.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스토리텔링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거가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사용자별 사용 데이터셋 및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즉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IT 기술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용자를 알아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사용자 시나리오 작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건지 그겁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발표를 이렇게 듣게 할지 이겁니다. 스토리보드 기획은 우리가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차트도 넣고 뭐 아니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뭐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을 적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입니다.
하고 이제 스토리보드 도구 검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쓸 때 뭐 PPT를 할지 아니면은 피그마를 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종이로 할지 뭐 그런 도구를 어떻게 하냐,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뭘로 이렇게 만드냐 이건데, 음, 스토리텔링 과정은 아니죠. 그냥 여기가 이렇게까지가 스토리텔링이고 요거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검증 테스트 단계인 거죠. 그쵸? 기획 단계가 있고 구현 단계가 있고 검증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이제 기획하는 단계인 거고 얘는 검증하는 단계인 거죠. 네, 문제가 총 31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은, 한 번에 하면은 뭐 1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